네, 안녕하십니까. 간송미술관의 전인권 관장입니다. 보아각의 오랜 보수 복원공사를 마치고 2022년 4월에 열었던 보아수보전 이후로 다시 처음으로 관람객분들을 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봄 이 현대적인 이 시설을 갖춘 수장고의 건축 이후 2024년 이번 봄에 새로 보아각의 이제 보수복원 공사를 마치게 되었고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은 나아진 환경에서 관람객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송미술관은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 더 다양한 분들께 더 편안하게 우리 문화재들을 보고 또 향유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아각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립미술관이자 또 이 모더니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물입니다.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정밀 안전 진단과 또 기록화 사업을 통해서 연구조사를 한 끝에 2022년 9월서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1년 8개월 동안에 굉장히 다양한 보수복원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공사의 방향은요, 이 80년이 넘은 건물에 이 배관이라든지 전기 또는 소방, 냉난방들의 이제 설비들을 개보수하고 또 앞으로 이 보아각 안에서 전시가 될 문화재들 그리고 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설비들을 갖췄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베리어 프리라는 것들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외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장애인 동선들을 새로 잡기도 했습니다. 사실 2022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새로운 수장고로 이곳 보아각에서 갖추고 있었던 이제 연구라든지 수장 기능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이 공간이 비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보수복원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원 공사를 통해서 전시장이 조금 더 확장이 되었고요. 또 간송이 1938년도부터 한국 전쟁 때까지 사용하셨던 간송 서재라든지 온실 같은 것들이 새롭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보아각 1938 간송미술관의 재개관전은 보아각 수장고를 현대화된 새로운 수장고에 이 보존과학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재발견되거나 다시 조사돼서 이 복원 수리를 거쳐서 관람객 여러분께 처음으로 공개하는 아름답고 또 빼어난 이 문화재들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즉 한 2년여 동안의 보아각의 보수복원 공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거나 또는 새롭게 조명되어서 연구된 여러 유물들과 또 기록물들이 간송이 돌아가신 1962년 이후에 처음으로 최초로 공개되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제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층에서는 보아각의 도면, 즉 우리나라 1세대 근대 건축가인 박길용 씨가 1938년에 그려진 이 보아각의 청사진 형태의 이런 도면의 완전한 세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박길용 씨의 이런 1938년 도면을 통해서 이 보아각이 있는 북단장에 지금은 없어진 옛 건물들도 3D 화면이라든지 또는 도면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또 전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간송께서 우리나라와 또 일본의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들을 방문을 하시면서 진열장들을 조사하고 또 스케치와 메모로 남겨진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구 디자이너들과 함께 이 보아각에 들어간 이런 그 1938년도에 만들어진 진열장들을 만드는 과정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보아각을 만드는 이 건축 자재, 예를 들어서 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이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의 샘플도 또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보아각이 개관된 1938년 당시 그 당시 우리 문화계를 선도하는 원로분들이셨던 위창 오세창 선생이라든지 뭐 이온박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간송이 이 보아각을 오픈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현판이라든지 글씨, 전각 그리고 뭐 정초석들을 선물을 하셔서 이 보아각이 오픈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을 표시를 하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당시 문화계의 원로분들이 이 보아각 오픈이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두셨냐를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간송께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신 일기대장이 이번에 새롭게 재조명이 됐는데요.
1936년부터 37년, 38년 간송의 이 보화각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또 동시에 보화각이 오픈되기 전에 간송의 초창기 콜렉션을 어떻게 수집을 하셨고, 또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건축비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출에 대한 기록들이 다 쓰여져 있는 그런 일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남아있는 영수증이라든지 뭐 신문기사 같은 관련 자료들을 그 상호 교차 검증을 해갖고서 어떻게 보면은 간송 초기의 콜렉션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동시에 이 보화각 이 건축 과정에서 이 간송께서 노력하셨던 이런 모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송의 그 일기대장 바로 옆에 보시면요, 이 서화협회의 기념화첩이 있습니다. 서화협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근대 화단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18년 6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이 기념 화첩은 바로 1918년 6월에 만들어진, 즉 바꿔서 얘기하면 서화협회가 만들어진 직후에 만들어진 가장 지금으로서는 날짜가 위로 이른 시기로 올라가는 그런 화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화협회의 기념첩은 지금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혹은 기록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즉 시기가 가장 이르게 올라간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이 화첩에 포함되어 있는 14점의 이 서화들의 이 높은 수준에서 또 미술사적인 의미가 더욱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작품은 이 1930년에 심산 노수현이 그린 이 취업 고천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30년 조선미술대전에서 입선작이기도 하고, 또 매일신보에서 이 작품에 대한 기사가 실리고 또 사진도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미술사가들이 알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 실물 작품이 발견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발견이 되어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길이가 무려 170cm에 가까운 대작이기도 한데요. 1930년에 심산 노수현은 좀 더 원숙한 작가의 기량을 뽐내면서 특히 당시에 우리나라의 농촌 풍경을 주로 그려갖고서 묘사하는데 이제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아마 이 작품이 그렇게 그 심산 노수현이 그 당시 표현했던 그런 모습들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미술사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꼭지가 나비 그림들입니다. 사실 조선시대 나비 그림이라고 하면 남계우 선생이 가장 유명하기도 한데요. 또 남계우의 제자였던 고진승 작가의 또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남계우와 고진승은 남나비, 고나비라고 불리울 정도로 나비 그림에서의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기는 한데요. 이분들은 이 투명한 유리 항아리에다가 살아있는 나비들을 넣어서 직접 상세하게 관찰을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이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석주명이라는 이제 근대기에 우리나라의 그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곤충학자 분이 있는데, 이 석주명 선생이 사실은 이분들의 그림을 보면서 나비의 종류뿐만이 아니라 암수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 즉 바꿔서 얘기하면은 학술 자료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섬세하고 정밀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계우 선생의 작품들은 꽤 많은 점수가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고, 간송미술관에서 기존에 한 2점 정도를 소장해서 공개한 적도 있는데요. 이 고진승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고진승이 나비 그림을 잘 그렸다라는 기록은 남아 있었는데, 사실 고진승의 그 그림이 확실하게 입증이 된 그림으로서는 최초로 발견된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사실 이 학술적, 즉 미술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기도 하지만, 이 아름다운 그림들, 이 스승과 제자가 함께 그려낸 아름다운 이 나비 그림들을 같이 감상해 보시는 것도 2024년 봄에 굉장히 좋은 이런 꼭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송미술관 재개관전 보화각 1938은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또 연구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간송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낸 보화각의 초창기 모습, 그리고 또 그 간송 콜렉션의 초기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많은 중요 작품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시는 무료로 공개가 되고요. 관람을 위해서는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